기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이 직접 필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함수식을 써내야 돼. 보여줄게. 자,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 그래프를 L이라고 하겠대. 자, 그럼 봐봐. 일단 절대값 x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야, 지금. 가볍게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 함수식을 써낼 수도 있어. 우린 이미 이런 능력이 있어. 그치? 자,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L이라고 하겠대. 그럼 p가 여기다가 치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오른쪽 부분은 p보다 큰 곳이니까 그냥 꺼내면 되고 이 왼쪽 부분은 p보다 작은 곳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꺼내면 돼. 그럼 교점 좌표도 당연히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기하적으로 해결해 볼 수가 있거든. 봐봐. 자, 얘가 절대값 x고 얘가 지금 L이지. 얘랑 L의 교점을 A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A. 자, 당연히 중심, 이 교점의 x좌표 몇이겠니 이거? 0과 p의 중점처럼 보이지 않아? 그치? 이게 2분의 p야. 이게 y는 x직선이라서 y값도 그냥 넣어서 2분의 p란 말이야. 이 점 A의 좌표는 2분의 p, 2분의 p로 끝인데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이 오른쪽 직선식 뭐야? y는 x지. 그 다음에 이 왼쪽 직선식 뭐야? x-p를 마이너스로 꺼낸 마이너스 x 플러스 p죠. 그럼 얘네 둘이 교점 찾아봐도 되잖아. 자, 당연히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죠? 자, m 값이다. m은 x로 q만큼 y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m이라고 했어. 그러면 뭐 한 q 정도, 그 다음에 1 정도 올라간 이 q, 1을 기준으로 이런 v표 그래프겠지. 이해되니? 요게 m인데 문제에서 L과 M의 교점을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가 B야. 그럼 이번에는 점 B를 기하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죠. 기하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B는 계산을 해봅시다. 자, L직선의 오른쪽 부분 얘를 그냥 꺼낸 x-p하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왼쪽 부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 얘를 마이너스 달아서 꺼낸 거지. 마이너스 x 플러스 q. 이 절편은 그냥 플러스 1이고 이렇게. 괜찮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2x는 p 플러스 q 플러스 1이네. 그럼 x값 2분의 p 플러스 q 플러스 1. 와, 어렵다. 이게 점 B의 x좌표. 뭐 y좌표 이따 필요하면 구하고. 그 다음에 AB의 중점 좌표가 2,8분의 9래. 그러면은 계산해야겠네. 얘를 어디다 넣어주면 되냐면 x-p에다가 넣자. 괜찮니? 되고 있지? 자, 여기다 넣으면 얘가 분자로 올라올 때 2분의 마이너스 2p로 올라올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q 플러스 1 괜찮니? 됐어? 자, 문제 끝. 얘랑 평균 내면 2 또는 합이 4 이렇게 끝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랑 평균 내면 8분의 9 또는 합이 4분의 9다 이렇게 끝내도 되고. 근데 더하면 pp 지워지지. 2분의 q 플러스 1. 요게 4분의 9. 중점 2배 괜찮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럼 q 플러스 1은 2분의 9니까, 아이고, q는 2분의 7 나오고, q가 2분의 7이면, 와, 계산 왜 이러니? 2p 플러스 2분의 7 플러스 1, 2분의 9는 넘어가서 8. 그러면 2분의 16이니까 2분의 7. p값 끝.
문제 좀 아쉽다. 기하적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면 참 좋았을 텐데 계산을 해야 되네. 자, P분의 Q 값 계산하시면 돼요. P분의 Q. 되겠어? 다현이 너 오늘 안경 없니? 일로 와, 한 칸 더 앞으로 와. 너 안경 어째 써? 내가 최대한 크게 써줄게. 근데 이번 문제는 크게 쓸 수 없는 문제였어. 이거 2개 적어가면 돼. 또 이런 였다는 거야. 이 직선의 왼쪽 부분씩, 오른쪽 부분씩에다가 y는 x-p. 하윤아 어때?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이게 이제 공통수학 1, 2가 이제 좀 발전된 이런 거야. 승혁이 어떻게 풀었니? B 어떻게 찾았어? 계산했어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못해. B는 기하로 못 찾겠어.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0쪽에 12번 봅시다. 자, 이거는 R점의 위치를 이렇게 일직선으로 특정하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봐봐. R점을 잡을게. R점을 잡을게. 어쨌든 얘들아 이건 알지? 지금 Y축이 거쳐가는 축이니까 이 원 위의 점 R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Y는 X 들렸다 와야 되니까 이 R이 평행 이동된 점 하나가 있으면 이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2선 더하기 2선 더하기 2선으로 구하는 건 알죠? 그쵸? 그러면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이제 우리가 최소로 만들어 보는 거야. 자, 내가 얘를 P, Q로 놓으면 얘의 좌표 뭐야? P, 마이너스 Q가 아니고 마이너스 P, Q.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에 요 점 좌표 뭐예요? R2라고 씁시다. Q, P.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뭐야 이거? 그 다음에 이 점 R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잘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을 때 그 삼각형 둘레가 최소가 되잖아. 그래서 이 RPQ 둘레는 결국에 R1, P, P, Q, Q, R2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쵸? 근데 이 친구의 최소값은 R1, R2. 근데 지금 R1이랑 R2 위치를 못 찍겠어서 수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이해돼?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서 일직선. 그치? 자, 이거 식으로 써볼게. 계산해보자. 제곱 더하기 제곱. 계산하면 어떻게 돼? 이거 문제 좋다. 자, P제곱해서 2P제곱이고 Q제곱 해가지고 2Q제곱이고 2PQ 마이너스 2PQ 지워지지. 그럼 루트 2P제곱 플러스 2Q제곱. 자, 이거 나 어떻게 보이냐면 루트 2OR로 보여. 어때? R 여기 있어. 됐어? 됐어? 그러니까 R이 5에서부터 가장 멀 때 삼각형 둘레가 최대가 되고 R이 5에서 가장 가까울 때 삼각형 둘레가 최소가 되나 봐. 오케이? 그래서 봐봐.
원중심 4,8이랑 원점을 딱 이어가지고 R이 여기 있으면 이게 5R이 최소일 때지. 맞아? 계산 안 해. 잘 봐. 우리 아까 잡아놓은 거랑 연관이 있어. 이거 루트 5고 원중심이랑 원점이랑 이거 이으면 기울기 2짜리였잖아. 내 말 좀 들어봐. 여기 루트 5래매. 그럼 여기 몇이야? 1. 여기 몇이야? 2. 그럼 여기 좌표가 나와버리지. 3, 6. 되고 있어? R이 여기 있을 때가 답이잖아. 내가 아까 그림 그릴 때 여기 잡고 그렸던 거 기억나? 그러면 9 플러스 36 하시면 돼요. 루트 45, 3루트 5. 그럼 답 3루트 10이지.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R점이 어디에 있을 때 삼각형이 최소가 되는지 보여줄게. 여기 3,6에 있으면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3,6에 있게 되고 얘가 넘어가서 6,3에 있게 되지. 이때 일직선으로 탁 이어주면 이 선분 더하기 이 선분 더하기 이 선분도 최소, 요 선분 더하기 요 선분 더하기 요 삼각형 얘도 최소. P, Q 요렇게 돼. 어려운 문제였어. 이렇게 R을 어디로 특정 짓기가 참 힘든 문제였어요. 이거 별표 하나 칠까 얘들아? 원을 대칭 이동을 2번 시켜놓으니까 약간 뇌정지가 오네. 식으로 판단을 하자. 이거 써가요. 요만큼. 요건 이해될 거야, 그지? 라이트 쌤에서부터 연습하던 거니까. 하인 이제 가야 돼? 무슨 수업 들어가는 거야? 그래. 가서 잘 들어. 어디로 가는지 알아? 답은 맞다, 얘들아. 3루트 10. 토론 좀 해보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봐. 그렇지. R이 여기 있을 때. 그러면 5,10에 있을 때. 그럼 절로 가고 1로 넘어와가지고 삼각형 최대. 이런 식으로. 이해돼? 특이한 문제였어. 근데 니들도 알겠지만 이 최단거리 문제가 너무 뻔하잖아. 평행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일직선으로 뻗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네. 이 책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니까. 자, 잘 적으시고 15번 봅시다. 승혁 이해됐니? 너는 풀어왔잖아. 얘는 문제 하나가 칠판에다 잡히지도 않네. 자,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고, 즉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이 원점이고, 네 변이 각각 x축 또는 y축이 평행한 직사각형 ABCD래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세로 길이가 가나다 조건으로 나오나 보다. 자, AB랑 AD는 다 4보다 길고 두 점 AD는 각각 2사분면과 1사분면 위의 점이다. 사각형 ABCD랑 방정식 fx-3,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 넓이는 20이다. 자, 그 다음에 다
사각형 ABCD와 방정식 FY, X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의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는 25이다. 자, 다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한번 그려는 보자. 이게 무슨 도형이야? 이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근데 지금 변 길이가 다 4보다 길다 그랬으니까 3만큼 평행이동시켜도 이제 직사각형을 벗어나진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요런데 이제 평행이동 된 점이니까 내가 A', 뭐 D', 뭐 이런 식으로 써보자.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지. 되죠?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점 D 좌표를 우리 A, B라고 놓자. 자, 그럼 A 좌표는 마이너스 A, B. 그 다음에 C 좌표는 A, 마이너스 B. 그 다음 B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고. 괜찮아? A'은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3, B겠지 뭐. 됐니? 다니 여기까지 돼? 그러면은 공통된 부분의 넓이 구하기 위해서 세로의 길이 측정해보면 2B고, 자, 나 조건 쓰고 있는 거야. 가로의 길이는 요 길이니까 점 DX 좌표에서 점 A'의 X 좌표 빼면 되지. 여기서 이거 빼는 거야. 2A-3. A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 빼는 거야. 요게 20. 그럼 BA-3은 10.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기 더 쉬워. 내가 지울게. 내가 점 D를 A, B라고 잡았잖아. Y는 X를 이렇게 준 다음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면 이 점 D는 B, A로 올 거야. 이해돼? 점 A는 1로 넘어오겠지. 근데 이 Y축의 수직이든 선분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X축의 수직인 선분이 돼. 그래서 A'이 그냥 여기 있을 거라고 가볍게 추적해 볼 수 있어. 쟤를 막 대칭 이동시켜서 갖고 오지도 말고 그냥 여기서 특징을 따서 쓸 수가 있어. X축 대칭 이동된 점이니까 이 Y좌표가 바뀌어 있을 거야. 되지? 그럼 직사각형 가볍게 그냥 상상되지? 이쪽 방향으로 평행한 변들을 갖고 있지 않겠니? 그럼 공통된 부분은 어디야? 이만큼이 되는 거네. 돼? 그럼 봐봐. 이 Y좌표가 이제 A고 이 점 뒤에 X 좌표가 A니까 이게 정사각형이다구나. 이것도 세팅이 되죠. 그죠? 한 변 길이가 2A인. 그래서 다 조건을 써보면 4A제곱 이게 25다 이렇게 쓸 수 있네. ABCD와 내부의 공통부분 넓이는 25다. 그러면은 A는 2분의 25다. 그럼 여기다가 넣으면은 2분의 25 빼기 2분의 6이니까 2분의 19? 그럼 B는 19분의 20. 근데 문제에서 뭐 하라 그랬냐면은 둘레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는데 그러면은 잠깐만 A, B, C랑 F, Y는 X는 0이 나타낸 도형의 내부의 공통부의 넓이는 25다. 맞는 것 같은데 2A는 25고 잠깐만 2분의 5지 이게 뭔 소리야? 공통부분 넓이는 25다. 2A 곱하기 2A 4A 제곱이 25. A는 2분의 5. 근데 A가 2분의 5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A에서 요거 빼면 2A-3 곱하기 2B는 20. 뭐야 이거? 그래? 그럼 20번에 넣으면 5-3이니까 2니까 B 5죠. 됐어? 둘레는 4B 더하기 4A야. 그러면은 10 플러스 20 30. 요래 끝내시면 되네요. 됐죠? 그리고 18번 같은 건 더 쉬워 보이고. 나머지는 됐네. 됐어, 얘들아? 승혁이 뭐 질문할 거 없어? 너 12번, 5번도, 12번도 풀어왔어, 잘? 알았어. 그래? 자, 이제 넘어오면 이제 집합이야, 얘들아. 집합도 문제 하나씩 해보자. 집합은 우리가 뭐 개념 정리할 건 없고 공식 중에 좀 챙겨가야 되는 것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드모르간하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있죠? 찾아줄게. 요거 부분집합 관련 표현. 여기 이 39쪽 개념 4번으로 와봐. 얘랑 같은 뜻 두 개만 적자. 맨날 나오는 거. 세 개. 빼면 공집합이다. 교집합하면 A다. 합집합하면 B다. 맨날 나오는 거. 지겹지. 요 세 개 잘 챙겨가시고. 얘네 집합 연산 뒤로 빼놨다. 그러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에만. 개념 6번. 자, 밑에 거 다 필요 없고 얘만 하면 되지. 맞아? 근데 저거 어떻게 증명됐는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2의 n승계야? n개의 원소가 2개씩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너 A의 부분집합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하고 물어보면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얘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경우의 수들이 다 2개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치 동전 던지기 하듯이 n개의 동전 던지는 경우의 수만큼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야.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 전체 집합이 뭐 1, 2, 3일 때 A, B인 의 개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세요? 봐봐. 지금 전체 집합 안에 B 안에다가 A를 넣어달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 케이스를 3개로 나눠. 4개다. NB가 3일 때랑 NB가 2일 때랑 NB가 1일 때랑 NB가 0일 때랑. NB가 3이라는 건 뭐야? 얘가 1, 2, 3 그냥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8개. A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집합 A의 개수가 8개인 거야. 그 다음에 NB가 2야. NB가 2면 이 3개 중에 NB가 2개 가지고 있는 거지, B가.
경우의 수 몇 개? 3 콤비네이션 2개.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집합 B가 1이면 A가 될 수 있는 건 4개. 그래서 12개의 순서상이 만들어져. 승혁아 이해하고 있니? NB가 1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란 얘기지? 3C1에다가 이제 B가 원소 하나를 딱 갖게 되면 A가 될 수 있는 집합은 공집합 아니면 1 이렇게 2개밖에 없는 거고, 둘 다 공집합인 경우 해가지고 18 더하기 9 해서 답이 27개 뭐 이런 식으로 돼? 근데 이런 풀이가 돼. 뭐냐면 안녕 원소들아, 나 이렇게 생긴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려 보려고 하는데 너네 어디 들어가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지금 몇 개야? 3개죠. 2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몇 개야? 3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도 몇 개야? 이렇게 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그냥 구해버릴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집합 문제 풀 때 경우의 수를 따로 두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우의 수를 혹시 풀 수 있는지 잘 봐야 돼. 알겠어? 집합계수나 원소계수 문제 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 수업을 하고 있는 만큼 얘가 나온 원리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오케이. 자, 앞으로 오셔서 너무 쉬운데요? 4번, 5번 두 개만 하시죠. 38쪽은 4번, 5번 두 개만 하자. 후딱 풀어봐요. 이게 하긴 하는데 내가 이거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애들은 많이 못 봤어. 내가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y는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y는 a의 원소입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이제 y는 3x-2 이렇게 생긴 거고 x 값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답은 간단해. 이제 원소의 최대 최소값 찾는 거니까 x가 -2일 때 -6 2라는 y의 최소 값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x가 8일 때 24-2라는 y의 최대값이 생기는 거니까 답은 그냥 16인 거지. 근데 이제 만약에 조건지시법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원소나열법으로 적는 걸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이거 원소나열법으로 적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니? 이게 무슨 뜻이야? 여기까지가 무슨 뜻이야? 오, 이렇게 생긴 걸 원소로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이 K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 거잖아. K가 뭐뭐뭐래? 자, 이렇게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그냥 억지로 조금 복잡한 표현을 넣어놨지만 어쨌든 표현이 여기 얼마나 복잡하든 이거 나열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도 그냥 가볍게 봅시다. A는 A에 들어있고 B는 B에 들어있네. 그럼 여기 -1이랑 0, 여기 -1이랑 0이랑 2. 그럼 이렇게 조합하면 -3, 이렇게 조합하면 -2, 이렇게 조합하면 0, 이렇게 조합하면 -1, 이렇게 조합하면 0, 이렇게 조합하면 2. 그럼 0 중복되니까 빼고 5개. 다 더해주면 -4. 됐지? 오케이. 자, 넘어가서 개념 3번. 자, 9번 해봐요. 이것도 쉽다. 그리고 니들이 수열해서 써서 더 쉽게 풀겠다.
봅시다. 집합 A는 X바, X는 0보다 크고 K보다 작은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3부터 시작인데 NA가 33이라 그랬으니까 99까지는 가야 되나 봐. 그렇지? 102는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K보다 작은 3의 배수를 뽑았을 때 적어도 99가 나오려면 K는 100이어야 되고 102까지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102는 되는 거고 103은 안 되는 거지. 끝. 그래서 100, 102, 3번. 자, 됐고. 얘들아 10번을 풀지는 않을 건데 10번 잘 맞춰와. 헷갈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풀어보세요. 자, 집합 A는 X,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는 0이라고 했으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런 걸 해집합이라고 해. 그 다음에 B는 2, 3, 5를 가지고 있어. 자, A가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얘는 근이 있다는 얘기고 A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2, 3, 5 중에 하나를 근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그냥 케이스를 2가 근일 때, 3이 근일 때, 5가 근일 때 집합 A를 다 살펴보면 되거든. 자, 먼저 2가 근일 때 A 몇이야? 4지. 그럼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그럼 집합 A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 3이 근이면 9-12 플러스 A는 0이어서 A가 3 나와. 그러면은 집합 A 안에 들어있는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A는 해 2개를 갖고 있는 거라서 문제에서 준 조건의 위배가 돼요. 그 다음에 5가 근이게 되면 25-20 플러스 A는 0이어서 A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5 넣으면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근이 마이너스 1이랑 5가 나와. 그럼 얘도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안 되죠. 그래서 집합 A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돼?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것도 되지. 그렇지. 됐어? 오케이. 얘들아, 그리고 뭐 니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읽어와서 틀리는 애들 정말 많이 봤거든. 공집합이 아니다니까 원소가 들어있어야 되잖아. 원소 없게 풀어서 틀린 애들 진짜 많이 봐왔거든. 좀 조심하시고 시험 시간 되면은 저런 것도 실수를 하나 봐. 알겠지? 공집합인 거랑 공집합이 아닌 거랑 구분 잘 하시고. 자, 넘겨서 언제나 쉽지만 언제나 실수하기 좋은 13번. 두 집합을 같게 만드는 거니까 비교 대상을 잘 보고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데 2차식을 누구랑 같게 만들다 보면 막 A 값이 여러 개 나오니까 얘를 기준으로 잡고 이게 산지 이게 산지를 보는 거야. 이거보다 빠르게는 못 풀 거예요. 그럼 A 몇이야? 3. 여기서 A 몇이야? 3분의 4. 이렇게 해놓고 집합 A랑 B를 조사하시면 됩니다. 자, 3 넣으면 9, 6, 4. 근데 여기다가 3 넣으면은 4, 6, 12. 엥? 안 되네? 4, 6, 9. 여기 9야? 아, 여기 3이었구나. 이렇게 해서 집합 두 개 같아졌죠? 그럼 A3 끝. 됐지? 이렇게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자신도 있어야지. 뭐 모든 A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해봐. 살짝 특이하네. 다행히도 거의 다 했을 거야. 기준을 뭘로 잡을 거냐는 거야. 봐봐. A가 B에 속해 있어야 되잖아. 여기 4, 6이고 8이고, 그지? 그러니까 스타트는 이거보다 빠를 순 없어. 8을 먹어야 돼. 누가? 집합 B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8이야. 그러니까 스타트는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야. 그 내 생각에 승혁이 네가 지금 풀이가 빠른 이유가 여기다가 이제 1, 8, 2, 4, 4, 2, 8, 1 뭐 이런 식으로 찍어보는 것 같다는 거지. 뭐 괜찮긴 한데 위험해. 어쨌든 얘가 이제 먹히려면 4, 6 아니면 6, 4 해야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4인 거, 4A 마이너스 B는 6인 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6인 거,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B가 4인 거, 뭐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더해주면 A는 2. 그러니까 A가 2고 B가 2면 말이 안 되니까 탈락. 그 다음에 여기서 더해주면은 2A는 10이어서 여전히 A는 2인데, 여기가 2면 B는 4니까, 요게 저 첫 번째 조건이랑 잘 맞네. 이렇게 끝내는 거야. 5번. 다시 한 번만. 그러니까 이 조건이랑 이 조건을 조합하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큰 의미 없어서 읽진 않았는데 이해됐어? 응. 그리고 혹시 얘들아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있어. 이거 너무 당연한 문장처럼 보이지. 그치? 근데 이때는 문제 읽을 때 얘네 둘 중에 하나가 8이랑 겹칠 수도 있고, 그 다음 얘네 둘이 둘 다 동시에 4일 수도 있다. 알겠어?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15번은 됐고, 자, 16번 푸세요. 너무 쉬운데, 얘들아? 16번, 17번 그냥 둘 다 푸세요. 여기 너무 문제가 쉽네. 자, 16번 먼저 갑시다. 자, 이거 1399, 얘는 1, 2, 369니까 139를 포함해야 돼서 8개니? 되지?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2618로 만들 수 있는 공집합 하나 빼야 되고 2618로 만들 수 있는 진부분집합 하나 빼야 돼가지고 2개 빼셔야 돼요. 알겠지? 당연히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자, 10부터 20 사이에 있는 자연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소수를 적어도 하나 원소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랬으니까 소수가 1개인 거, 2개인 거, 3개인 거 뭐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지. 10이랑 20 사이에 소수가 뭐뭐 있냐면 11, 13, 17, 19가 있어. 맞아요? 그럼 이 4개 중에 일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집합을 찾아달라는 얘기니까 이 4개가 아예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가지고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빼주면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10부터 20까지 자연수 10개지. 이렇게. 그 다음 얘네 하나도 안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돼? 980? 960? 959라는데?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야? 또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빼서 이렇게 승혜 이해되지? 여기 1 빼는 거 이해되죠? 이 진부분집합 개수 빼고 시작할 때 여기서도 1 빼야 되는지 안 빼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알겠죠? 이 64개 중에서는 진부분집합 밖에 없으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서 됐고, 좀 쉬고 와서 오늘은 이 고난도 문제 숙제로 넘길 거고 합집합, 교집합 그 뒤쪽 개념 핵심 기출 문제도 다 풀자고요. 그래서 집합은 한 번에 합시다. 합집합, 교집합, 서로소, 전체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45쪽 개념 3번에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
꼭 A-B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면 이제 뒤에 있는 집합이 뒤집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지. 연산 잘 해야 되니까.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야? 교환 법칙 때문이야. 알겠어? 집합 연산 법칙 할 때 교환 법칙 쓰려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앞에서 했던 건데, 여기 보면 A가 B에 속해 있다는 문장 중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개 아까 적었죠? 그치? 그 다음에 요거 A가 B보다 작을 때 이제 컴플리먼트로 뒤집으면 대소관계가 바뀌는 거 맞아? 얘 때문에 명제랑 대우는 참거짓이 같은 거야.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크게 볼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개념 4번 교환 결합 분배 법칙 필요 없고, 자, 개념 5번 드모르간 법칙은 얘 때문에 명제 부정할 때 또는의 부정이 그리고고 그리고의 부정이 또는인 거죠. 이 드모르간 법칙으로 증명했었지? 그치? 더 중요한 건 얘를 다시 묶는 거. 얘를 다시 묶는 거. 자, 그 다음에 3개짜리 드모르간 법칙은 니네들이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2번에다가는 체크는 좀 해놓으세요. 원리는 같이. 됐지? 자, 그 다음에 개념 6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요 3개짜리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NA-B가 NA-NB인 건 아니다. 공식에 읽어보면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실수들을 좀 많이 하니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니들 처음 배울 때는 내가 라이트센에 4개짜리 합집합도 적어줬거든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으면 안 쓸게. 이거 나도 이거 하는 게 오바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출제된 적이 있어서 내가 또 그냥 무시할 수가 없어. 뭐 어떻게 하겠어. 출제된 적이 있어. 쓸 자신 있으면 안 써도 돼. 하나에서 2개짜리 교집합들 다 빼고 3개짜리 교집합들 다 더하고 4개짜리 교집합도 한번 빼고 이렇게. 그래, 문제 풀자. 대칭 차집합 관련 표현 하나 써놔야 되나? 아니, 문제 풀면서 보면 될 것 같아. 다들 괜찮아? 맞게 썼나? A, B, A, C, A, D, B, C, B, D, C, D, A, B, C, A, B, D, A, C, D, B, C, D, A, B, C, D. 자, 44쪽으로 오셔서
2번 하시죠. 2번. 배수집합이랑 약수집합은 뭐 교집합하고 합집합하는 방법이 공식이 있는 게 있긴 한데 굳이 필요 없죠. 상식적으로 풀 수 있어. 자, n의 양의 약수를 원소로 갖는 an이니까 3약수, 4약수의 교집합 찾으란 얘기지. 그럼 공집합이 아니라 1이야. 그 다음에 6배 약수랑 12약수의 합집합을 하는 얘기인데 6의 약수는 12약수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맞고. 그 다음에 3약수랑 4약수를 합집합했을 때 6약수에 들어가냐는 건데 A3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1, 3이고 이 4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1, 2, 4기 때문에 이 4는 A6에 들어있지 않아서 안 돼요. 되고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3번 하세요. 일단 지금 교집합으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3이거든. 교집합에 3은 확정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 모든 원소의 합이 8이라 그랬으니까 일단 가장 빠르게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5가 하나 더 들어있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 그럼 이게 5거나 이게 5일 거 아니야. 그럼 A가 5거나 A가 0일 때를 살펴보면 되는데 A가 5면 집합 A는 1, 3, 5, 10이 되고 집합 B는 3, 5, 10이 돼서 여기 10이 걸려버리죠. 안 되고 A가 0이면 1, 3, 0, 5, 3, 5, 0 해가지고 교집합이 3, 5, 0까지. 근데 0은 합에 영향을 안 주니까 A값 0. 됐어? 만약에 정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뭐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얘들아? 모르겠어요. 뭐 얘가 1인 걸 의심해 볼 필요는 없고 왜냐면 B의 원소의 개수가 워낙 적어가지고 그쵸? 자, 다음 44쪽에 (5번) 하세요. 자, A를 B여집합 안에 넣어볼 거라서 B여집합을 써볼 건데 B가 0과 3 사이니까 0과 3의 가해가 되는 거겠지? 0이 포함 안 돼 있으니까 여집합에 넣으시고 3이 포함돼 있으니까 여집합에선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A까지라는 이 부등식을 이 B여집합 안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A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 부등식이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은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아, 근데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이구나. 그럼 마이너스 2부터 A까지가 요 안에 들어있어야겠네. 그치? 맞지? 여기에 들어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이 색칠이고 A가 빵꾸다 보니까 둘이 같아지더라도 A의 구멍에 뚫려있는 이 집합이 더 작은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0이랑 같아도 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는 애들이 있다. 여기에 내가 받침을 붙인다고 A의 색칠이 되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이런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A의 최대값은 0 되지? 아주 쉽죠? 자, 6번도 하세요.
자, 보시죠. 조금 더 줄게요. 했어. 여기 봐요. 자, 얘는 이제 요걸 보면은 x가 a의 부분집합인 거잖아. 원래 32개 나와야 되는데 8개 나왔다라는 건 뭔가 원소 3개 가지고 a를 구해버린 거란 말이야. x를, 그치? 그럼 이 조건에 의해서 원소 2개가 탈락돼야 되니까 a 플러스 1이랑 a 플러스 2가 4, 5랑 겹치는 거예요. a가 3입니다. 이렇게 가볍게 해도 이해할 수 있지, 그치? 조금만 더 보자. 자,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x는 a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왜냐면 공통부분을 뽑았는데 x가 나왔다라는 건 x가 더 작다는 얘기거든. 그 다음 이 원소 다 썼더니 x가 튀어나왔다라는 건 a-b의 원소를 x가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 부분만 보면 2의 5승에서 32가 나와야 되는데 8개가 됐다라는 건 이 조건 때문에 원소 2개가 탈락한 거거든. 그럼 a-b에 들어있는 원소는 a에서 교집합을 생략하는 원소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적어도 2개가 돼야 되는, 3개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지, 2개가 돼야 되는 거지. 2개가 돼야 되는 거지. 2개를 반드시 포함해야 3개로 돌릴 거니까. 그러면은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3이 여기 있는 3, 4, 5랑 겹쳐야겠네. 그래야 1, 2를 포함하고 1, 2, 3, 4, 5의 부분집합이 되면서 x의 개수가 2의 3승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a가 2입니다. 2. 나도 틀릴 뻔했네. 이해돼? 이 x가 원소 3개로 돌려졌다라는 건 2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a-p가 2개려면 교집합은 3개. 괜찮아? 오케이. 승현이 맞췄니? 끝. 자, 그 다음에 개념 3번. 9번 해보세요. 8번부터. 전체 집합 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 적에 성립할 때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거든. 자, 연산을 한번 해볼게. 자, 먼저 A차 집합이고 안쪽 정리해야 돼서 안쪽 정리를 들어갑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교집합으로 바꾸면 이거 B 되니까. 그러면 이게 실식을 분배되면서가 아니고 여기서 바로 이 차집합을 교집합으로 바꾸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집합은 뭐가 되니? 다시 여집합이 돼야 되니까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럼 지금 연산의 종류가 다 똑같이. 그럼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근데 A는 중복되니까 우리가 공통 부분을 뽑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얘를 생략해도 된다고. 이게 B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공통 부분을 구했는데 B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A가 작은 거야, B가 작은 거야? B가 작은 거야, 그죠? 그럼 요거 보고 이제 맞는 거 찾으면 돼. B가 작은 거니까 답은 1번. 이해돼? 이렇게 풀었겠지. 이거 하고 또 연습을 어떻게 하자 그랬지? 벤 다이어그램. 자, 벤 다이어그램도 얘들아 쓰면 쓸수록 늘거든.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봐봐. 안쪽 부분도 볼 거야. A에서 B여집합을 뺄 거란 말이야. 그럼 A에서 B여집합을 뺄 거니까 B여집합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사라져. 그럼 이 교집합은 남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교집합의 여집합인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이 바깥쪽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A에서 빼야 돼. 그럼 A에서 방금 색칠한 부분을 빼는 거지. 어디만 남아? 이렇게. 돼? 바로 그냥 이게 뭐야? A 교집합 B. 이렇게요. 되겠어? 방금 내가 색칠한 거 이해했지? 오케이. 자, 9번 하세요.
이런 거야말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 얘는 너무 유명한 표현이잖아. A쪽 사각 부분이랑 B쪽 사각 부분, 그지? 이거 우리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집합 그냥 C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집합처럼 느껴질 수 있어. 그냥 C집합은 여기를 영역으로 갖고 있는 거 C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더블 서클이라는 연산 자체가 지금 앞에서 뒤에 것 뺀 거에다가 뒤에서 앞에 것 뺀 거를 합집합하는 거니까 일단 이 C에서 A를 빼보는 거지. 그럼 어디만 남니? 여기만 남죠. 그치? 그 다음에 A에서 C를 빼보는 거야. A에서 이 색칠된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럼 어디만 남아? 여기 교집합이 남아. 이해돼? A에서 저 색칠된 부분을 빼는 거야. 이렇게. 돼? 답이 B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음 11번 하세요. 자, 소수랑 짝수 교집합이 합집합이니까 2, 3, 5, 7에 2, 4, 6, 8, 10 들어가면 되나? 그 다음에 B랑 C 여집합의 합집합이네. B가 2, 4, 6, 8, 10인데 C 여집합이랑 합집합하는 거니까 1, 2, 3, 6을 제외한 애들이랑 합집합해야 되지. 1, 2, 3, 4, 5, 6, 7, 8, 9. 그럼 합집합하면은 4 안 써도 되고 8 안 써도 되고. 여기서 겹치는 거 찾자. 2, 4, 6, 5, 7, 10, 8? 다 들어가네. 그럼 다 더하면 10, 14, 8, 9. (42라는데) 14, 14, 28에다가 잠깐만, 교집합 3을 빼야 되는 거네. 이렇게인가 보다. 42. 돼? 맞아? 맞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이렇게 풀어도 되죠? 오케이. 12번 하세요. 이제 연산의 최종 완성은 얘들아, 집합의 연산의 최종 완성은 교환, 결합, 드모르간 같은 걸로 계산도 하고 중간에 벤 다이어그램도 섞는 거야. 자유롭게 한번 해봐. 아마 여러분들 저랑 거의 비슷하게 할 것 같은데요. 자, 처음엔 묶어줄 거야. 그럼 남는 게 B 합 BC고, 요건 전체 집합으로 볼 수 있지. 자, 요걸로 묶을 거야. 그럼 남는 게 B교 BC고, 얘는 공집합으로 봐줄 수 있죠. 얘네 둘을 합집합할 겁니다. A랑 전체 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면 공통 부분은 A가 될 거고, A 여집합이랑 공집합이랑 합집합하면 원소를 다 쓰면 A의 여집합이 될 거라서 답 전체 집합. 1번. 됐니? 넘기세요. 자, 13번 하세요. 자,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이니까 이게 진짜 넓거든요. 그죠?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이면은 A 여집합이랑 B 여집합 다 칠했을 때 가운데만 안 칠해져.
그래서 이게 교집합이 여집합이야. 그냥 머릿속으로 색칠할 수 있지 않니 너네 정도면? 근데 그거를 A합집합이랑 교집합을 하다 보면은 대칭 차집합 부분만 남아. 진짜 돼? 나 이렇게 설명해도 돼? 여기만 남아. 괜찮지? 근데 A가 2, 4, 6, 8인데 여기 4, 8, 12, 16 중에 당연히 4, 8은 여기 들어있을걸? 그죠? A 쪽에. 그럼 2, 6은 어디 들어있는 거야? 여기 들어있는 거지 뭐. 여기까지 이해되지? 여기까지 이해되고 있니? 뭐야? 12, 16. 잘못 썼어. 됐어? 그리고 나서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여기 있네. 4, 8이 밖에 들어있으니까 2, 6이 여기 안쪽에 들어있나 보지 뭐. 문제 끝. 18 더하기 18, 36. 아니? 18 더하기 18. 맞네. 자, 14번은 됐고, 이제 잘 하니까. 자, 15번 해봐. 세 개짜리는 잘 조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이 교집합이라는 거에 신경이 쓰여야 돼. 오케이? 그럼 왼쪽 집합이랑 오른쪽 집합의 공통 부분을 찾았을 때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1, 2, 3번 바로 제낄 수 있어. 이게 말이 안 돼. 왼쪽에 A합 집합 B가 와버리면 교집합했을 때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말 이해돼? 다 이해되니?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를 보는데 얘는 A합 집합, B합 집합이 교집합이니까 처음에 스타트를 이렇게 시작을 해버린다고. 그렇잖아. 이건 합집합이 여집합 아니야. 그죠? 그럼 답이 벌써 나왔네.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내가 이걸 니들한테 색칠해서 교집합이 어디예요? 이렇게 수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치? 오케이. 니네들이 색칠을 못하는 애들도 아니고. 자, 됐고. 18번. 자, 처음 집합 배울 때부터 강조했던 건데 이렇게 두 집합 간의 관계가 밝혀져 있으면 기억나니? 내가 A 교집합 B 바로 쓰라고 했던 거? 괜찮아? 이렇게 두 집합 간의 관계가 밝혀지고 나면 내가 B 교집합 C 바로 쓸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치? 넘치는 원소만큼 교집합에 넣으면 된다고. 12개고 10개니까 2개 넘치잖아. 8개고 6개니까 2개 넘치잖아. 그 다음에 여기 공통부분 없다고 줬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야. 여기 원소 0개다 이렇게 적고 시작해도 돼. 알겠지? 끝내자. 자, 교집합 2개, 2개고 A가 원소의 개수가 총 7개니까 여기 5개, B는 총 5개니까 여기 1개, C는 총 3개니까 여기 1개. 그래서 A합 집합, B합 집합, C는 이렇게 더해주면 되죠. 11개. 1번. 됐어? 오케이. 자, 48, 49랑 47이랑 앞쪽 다 숙제인데 시간 많이 남아서 좀 더 풀어보게. 여기 행렬이랑 막 연계되는 것도 있고 재밌구만. 자, 41쪽으로 와봐. (1번) 해보세요. 1번. 다 조사를 못했어도. 자, 루트 1 곱해주면 2, 4 루트 2 이어가지고 또 2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 1이 돼. 그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으로 가는 겁니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알파고 이게 벨타라고 볼 수 있지? 여기에다 1까지 추가해서 원소로 갖는 집합 a가 있는 거야. 근데 집합 a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은 ab가 a의 원소일 때 어떤 연산을 한 결과도 a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더하면 2루트 2가 돼서 여기 2루트 2가 없어. 얘네들을 빼면 2인데 또 여기 2가 없어. 얘네들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돼버리고,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고, 얘랑 얘랑 곱하면 또 알파니까 곱셈 연산을 했을 때는 이 세 개의 원소를 벗어나지 않죠. 그래서 곱셈 연산에 대해서 집합 A는 닫혀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자, 2번 해보세요. 자, 직선 y는 mx, m은 실수. 그럼 이제 m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은 돈다.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의 교점의 좌표를 A, B, C, D라고 했고, 첫 번째 점좌표 가로로 깔고, 두 번째 점좌표 이렇게 가로로 깔아가지고 2 곱하기 2 행렬을 원소로 갖는 집합 M이라고 했어. 자, 원살펴 보면 중심 0,0의 반지름 1. 자, y는 mx는 뭔가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교점 좌표 a, b, c, d라고 써줄 수 있지? 근데 얘네들이 아예 아무런 성질도 없는 건 아니라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치? 그럼 c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돼. d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b라고 쓰면 돼.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4변수로 잡아놨지만 이 성질을 만족시키려면 2 곱하기 2 행렬에 있는 4개의 컴포넌트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자, 이해가 되느냐? 일단 위배가 안 되니까 되긴 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도 돼야 돼. 1,0이랑 마이너스 1,0이 교점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m이 0인 상황이야. 1,0하고 마이너스 1,0. 이해되지? 그 다음에 니은 A가 M에 들어있으면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0이다라고 했는데 A가 M에 들어있다라는 건 A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해봐라. 0이지 뭐. 그치? 자, A가 M에 들어있고 B가 M에 들어있으면 A가 이렇게 생겼던 것처럼 B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 그럼 얘네 둘이 더해주면은 A 플러스 C, B 플러스 D가 1행이고 얘네 부호 바뀐 게 이 행에 있지 않아? 그럼 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지. 더한 결과도 위배되지 않죠. 여기 1열에 있는 애들 원소 다르고 부호, 2열에 있는 애들 원소 다르고, 그죠? 이 행이니 열이니? 어쨌든 그래서 디귿. 아, 더하면 M에 들어있냐? 이거는 영 맞고 들어있고 A도 M에 들어있고 B도 M에 들어있으면 A 플러스 B가 M에 들어있냐? 들어있을 것 같은데? 답이 기억 니은이네? 디귿 왜 안 되지? 안 되죠? 왠 줄 알아요? 이게 조건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된다. A, B 크기가 1이어야 돼. 피타고라스면 1 나와야 돼. 근데 얘는 둘이 피타고라스면 1 안 나오잖아. 이해했니? 이해했어? 아니. 이 A, B가 여기 1이잖아, 길이가. 그럼 요 A, B는 뭐 좋아. 원점 대칭인 이 두 개의 열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두 개의 행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얘네들이 피타고라스면 1 나와야 된다고. 그럼 요거 피타고라스면 1이고, 요거 피타고라스 쓰면 1이니까, 더해서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 원소가 이제 이거 위배되진 않지만은 그 반지름의 길이 1인 원 위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돼? 디귿은 안 돼요. 됐어요?
그럼 문제 필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행렬 M은 이렇게 생긴 원소를 가지는 그 n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 자, 이렇게 행렬 m을 조건 제시법으로 쓸 수 있겠지. 이해되니?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고 3번 쉽고 4번 해볼 수 있고 5번 오랜만이다. 5번 유리식으로 나와 있어서 순환형 규칙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 5번 해봐. 유리식은 보통 순환형 규칙이 나오지. O는 A에 들어있고 A가 A에 있으면 1-A도 분의 1도 이제 A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럼 이제 5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5는 마이너스 4분의 1도 들어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면 4분의 5, 5분의 4도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 5분의 4 들어가면은 1-5분의 4, 5분의 1분의 1이니까 5도 들어있어야 되고 여기서부터 반복된다 그쵸? 끝? 대체?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원소를 최소로 만드는 거니까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집합 A에 들어가도 위배가 안 되는 원소 또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끔 이런 구조가 나와서 내가 알려주는 건데 봐봐. 뭐 다른 자연수 3이나 2 같은 거 넣었을 때도 뭐 여기 3 같은 거 이렇게 조건을 주면 걔도 이 조건으로 막 돌리다 보면은 순환형 구조가 또 나올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원소는 하나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써봐. A는 1-A분의 1 이렇게. 얘네 둘이 같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넘겨서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는 1이 되고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돼서 A 값이 오메가처럼 나오거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집합 A에 이렇게 들어있어도 다른 숫자를 탄생시키잖아. 왜? 오메가 넣으면 이거 너도 계산해도 오메가야.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NA는 4일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3개는 규칙상 보이니까 3개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최소 조건이잖아. 근데 NA가 4래. 그럼 이렇게 생긴 원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저렇게 생긴 원소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승혁 이해됐어? 얘네 둘이 같게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다현아? 그런 원소를 찾는 문제도 있어. 자, 숙제는 38쪽부터 중간에 43쪽 건너뛰시고 49쪽까지 38부터 49쪽까지 쪽수는 많지만 문제는 얼마 안 돼요. 요거 토요일에 풀어오시고 마무리 합시다. 오케이, 끝. 수고했습니다.